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3년 세계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차라노글루입니다. 2017년 AC밀란으로 이적 이후 공미 자리에서 오히려 떨어지는 기동성 기대 이하의 골키핑과 패스 때문에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차라노글루. 가투소 감독 아래 윙어로 자리를 잠시 옮겼던 그는 잠시나마 부활했고, 후임 지안폴로 감독 아래에선 메잘라 레지스타 등 험난한 시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극심한 기복도 그를 괴롭혔죠. 그러나 코로나 이후 차라노글루는 4-2-3-1 포지션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날뛰기 시작. 그를 끝까지 믿어준 피올리 감독 기대에 부응합니다. 2020년 이후 AC밀란의 찬스 메이커로 활약한 그였지만 밀란과의 연봉 협상에 난항을 겪어 결국 라이벌 인테르로 이적합니다. 에이스를 넘어서 이제는 리그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자리를 공고히 다지고 있죠. 이전부터 킥 원툴 공비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딥풀맥까지 가능한 축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만 세리에아가 박한 평가 때문인지 10위에 랭크되고도 과연 10위급인지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9위는 지엘린스키입니다. 2012년부터 세리에아에서 뛰고 있는 지엘린스키는 나폴리 우승의 주역으로 전임 감독 가르시아 감독이 펼치는 무전술이라는 변형 속에 감독의 생명줄을 연장시켜주기도 했습니다. 뛰어난 킥력으로 팀의 창의성을 불어넣어주고 있는데, 사실상 지엘린스키는 나폴리에서 종신을 원할 정도로 충성이 높은 선수입니다. 사우디 알아흘리가 기존에 7배가 넘는 연봉을 제시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동안 메르텐스와 인시네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던 그는 이제 나폴리 공격의 선봉에서 누구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렸고 공격 기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커리어에서 그는 리그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지 않았지만 1994년생 공격형 미드필더는 이제 축구 인생 정점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기복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그간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웠던 그도 이 단점을 줄여나가면서 이제 출전 시간 대비 나폴리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8위는 루카스 파케타입니다. 2023년 팀 내 란지니가 리버플레이트로 이적하면서 11번에서 10번으로 바꾼 파케타. 맨시티와 큰 이적설이 있긴 했지만 신척이 불법 베팅건에 연루되어서 파케타의 맨시티 이적은 무산되었습니다. 무혐의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와중에 파케타는 이미 리옹 시절 때부터 베르나르드 실바의 대체자로 맨시티가 노렸던 선수. 그만큼 맨시티는 그가 웨스트햄으로 이적 후에도 오랫동안 그를 원해왔습니다. 게다가 데브라이너의 후계자를 생각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 패배 피기도 했죠. 유로파 컨퍼런스에서 웨스트햄이 우승했을 때 모두가 파케타의 진가를 확인했습니다. 메디슨이 부상으로 11월 이후 자취를 감추고 소보슬라이와 웨데고르가 공미보단 중미로 내려오면서 웨스트햄의 파케타가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공미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7위는 자말 무시알라입니다. 미넨의 공격 에이스인 무시알라는 2023년 발롱도르 30인의 팀 동료 케인, 김민재와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분데스리가 소속 선수는 위 3명이 전부 공격형 미드필더면서 공격의 핵심이기에 무시알라는 수많은 파울을 당하는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20살의 이 어린 선수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스페인을 상대로 빛나는 활약을 펼쳤고 3개의 키패스와 도움으로 동점골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미 바이에른 미넨의 최연소 득점자이며 독일 국가대표팀의 2번째로 어린 득점자. 앞으로 축구계에 그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의 부상 이슈입니다. 3월에 이미 부상으로 이탈했고 8월엔 햄스트링, 그리고 11월 3번째 부상을 당했습니다. 6위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맨유의 주장으로 해결사 노릇까지 하고 있는 그는 일각에서 브루노를 주장해서 박탈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브루노는 여전히 중원 핵심이고 맨유에서 없어서 안 될 존재인데 주장 역할을 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역할은 팀 내에서 절대적입니다. 잉글랜드 리그 내 기회 창출 횟수는 최근 3년 동안 브루노가 절대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맨유가 매우 흔들리던 시기에 와서 공격을 진두지휘했고 팀의 챔스 진출까지 도왔습니다. 2023-24 시즌 기대 도움수도 유럽 전체 1위, 공격진의 마무리가 아쉽고 수비진 붕괴로 인해서 부패의 고군분투가 더 안쓰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5위는 플로리안 비르치입니다. 그동안 비르츠는 분명 역대급 재능이라고 추켜 세웠지만 한창 성장해야 할 타이밍에 큰 부상으로 성장세가 잠시 멈춰 많은 우려를 자아난 게 사실이었습니다. 십자인대 부상으로 커리어 위기를 맞았던 선수였던 비르츠는 2023-24 시즌 벌써 6골 9도움에 미친 활약 중. 비르츠의 맹활약에 레버쿠젠은 분데스리가에서 당당히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독일 대표팀에서의 미래도 밝습니다. 이미 지난 2021년부터 독일 대표팀의 부름을 받은 비르츠는 최근 치러진 4차례 A매치에서 모두 선발 출전을 하면서 창창한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세컨 스트라이커와 공격형 미드필더를 소화할 수 있는
있는 비르츠는 공격 전술의 폭을 한층 넓힐 수 있는 자원이고 벌써 그의 가치는 1,400억을 상회 중입니다. 안토니 호일른, 무드릭이 1,000억을 넘게 받고 이적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이 선수는 진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위는 리오넬 메시입니다. 2023년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하면서 이제 유럽 무대와 멀어진 메시지만 기량만큼은 여전히 최고입니다. 2023년 하위권 팀이었던 인터 마이애미를 컵대회 우승으로 이끈 마법사였고 팀 내 시즌 최우수 선수로도 뽑혔습니다. 이미 바르셀로나에서 역대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을 증명을 수차례나 해왔고 2017-2018 시즌엔 네이마르와 함께 20미로 충격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봐도 기동력이 전성기에 비해서 내려왔을 뿐 축구 지능과 패스 능력, 창의적인 공간 창출은 여전히 세계 탑 수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의 필수 덕목 중 하나인 공 운반 능력과 패스 능력은 3년 전만 해도 메시만 혼자 아예 다른 세상에 있었다면 이젠 인간 최강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축구 팬들이 그의 능력이 아직도 유럽 무대에 먹힐 것이란 평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의 미국행이 더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3위는 앙투안 그리즈만입니다. 2023-24 시즌 그리즈만은 10경기 모두 선발로 나섰습니다. 그중 6번의 경기에 풀타임을 소화했고 전체 팀이 소화한 경기에서 보낸 시간의 92%의 가량을 뛰었습니다. 5골이나 넣었는데 무엇보다 그리즈만은 조금 밑에서 풀어나오는 플레이는 아틀레티코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틀레티코가 그리즈만을 재영입을 하고 나선 1년이 지난 지금 팀의 역동성을 그리즈만이 책임져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 시점 공격형 미드필더 폼이 누가 가장 뛰어나냐고 말한다면 세 손가락 중 그리즈만이 하나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축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잘하는 남자라는 것. 기술적으로도 매우 뛰어난데 그리즈만은 수비까지 잘하는 선수라는 유니크함까지 갖추었습니다. 올 시즌 아틀레티코 구단 역대 최다골을 깰 것으로 예상되는 그리즈만은 바르셀로나만 안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선수입니다. 이 그리즈만이라는 선수를 가장 잘 알고 잘 쓰는 감독이 바로 시메오네이기 때문입니다. 아자르도 은퇴하고 네이마르도 유럽을 떠난 마당에 그리즈만은 나이가 들면서 시야까지 더 넓어지며 성장 중입니다. 2위는 주드 벨링엄입니다. 2023-24 시즌 벨링엄이 뛴 공간을 보면 왼쪽 하프 스페이스 쪽에서 많이 활동하며 수비 진영 쪽 역시 활동량이 많았습니다. 그의 공미 같은 플레이는 페널티 박스 침투에서 많이 드러났고 벨링엄이 이런 공격적인 시도가 많은 탓에 반대편에 있던 발베르데가 수비적인 측면을 많이 커버해 주었습니다. 이젠 벨링엄이 공만 잡으면 상대팀의 압박이 무시무시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벨링엄은 어디선가 나타나 공격 포인트를 쌓고 있습니다. 원톱 밑에 있는 공미가 아니라 투톱 밑에 있는 공미라 이 투톱이 만든 공간을 기가 막히게 벨링엄이 파고들면서 기회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벨링엄은 한 발 더 나아가 공미지만 자발적으로 아래로 자주 내려와 수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는 축구 팬들 입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리 잡고 수비, 연계, 공격까지 다 잘해 보이는 것입니다. 대망의 1위는 케빈 데브라이너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거스르지 못하는 걸까요? 30대에 접어든 이후부터 점차 노쇠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브라이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클래스는 여전히 세계 탑 논쟁에서 절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맨시티 입단 이후 통산 358경기, 96골, 153개의 도움을 올리며 구단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데브라이너. 불과 지난 시즌 3관왕을 차지했을 때도 그랬고 11번의 우승 트로피도 그와 함께했습니다. 2022년 3위, 2023년 발롱도르 4위에 랭크된 데브라이너는 리그 도우망, 챔스 도우망, FA컵 도우망, 트래블까지 다 이룬 선수지만 아쉽게도 발롱도르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현재 4개월 부상으로 그라운드에 나설 수 없는 그지만 그는 전 시즌 10골과 31개의 도움으로 세계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누군지 증명해냈습니다. 데브라이너 없는 맨시티 또한 강력한 팀이지만 점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기량이 우하향을 찍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긴 부상을 털고 나와 다시 한번 축구 도사의 면모를 보여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말썽적인 이미지를 가졌으며 국내 리그에선 탑을 찍었지만 해외 리그로 가서 실패했던 악마의 재능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